안녕하십니까. 시네스토랑 지배인 서사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혜성입니다. 오늘은 바빌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도 2022년도 작품 바빌론이었는데 우리 민찬 배우가 시작할 때부터 적극 추천. 바빌론 꼭 해야 연초입니다. 그래서 바빌론도 극장 개봉하자마자 바로 가서 본 거예요. 심지어는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그거를 극장에 혼자 봤어요. 심야에 아무도 없는 극장에서 혼자 봐서 너무 뜻깊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가장 분량이 많을 예정입니다. 아, 근데 너무 가장 즐기면서 얘기를 많이 봐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 좋았. 나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이 영화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영화사에서 사실 이 영화사를 조금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유성과 무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옛날 특히 이제 찰리 채플린 영화 보시면 대사가 없고 이렇게 액션과 옆에 자막이 잠깐 나오거나 뭐 이제 이런 음악이 잠깐 나오거나 이런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음성이 없던 무성 영화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녹음이 같이 나가는 그때 살아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유성 영화 아닙니다. 유성 영화 시대로 변환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900 이제 우리 영화 내에서 나오지만 26년부터 뭐 한 32년 정도 이 정도 사이에 헐리우드 뭐 영화 시장, 영화 산업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영화를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가 흔히 보았던 다른 영화들처럼 어떤 독특한 스토리 전개나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뭐 가셔도 뭐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영화의 역사라든가 뭐 이렇게 헐리우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죠. 그리고 저희가 한 2, 3회 정도 했었을 무렵에 시네스토랑을 선배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다 되게 이 연기나 영화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작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봐도 너무 재밌을 수 있지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특히 열정이 있는 이 관계 종사자분들, 동료분들이 보면 같이 되게 벅찰 수 있는 작품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추천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정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실 밀리고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길어요. 영화가. 길어. 맞아, 사실이에요. 영화가 길어요. 나도 그게 좀 부담됐긴 했어요. 영화가 뭐 한 3시간인데 또 중간중간 멈추고 생각하면서 보려면 5시간은 봐야 되는 그런 그래서 영화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한 3편 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영화 안에서 몇 얘기거리가 있다. 약간 막이 나뉘는 느낌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컷 해가지고 이게 한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2개, 3개였던 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영화는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미안 셔젤 감독. 정말 라라랜드. 라라랜드. 위플래시. 위플래시.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 그 영화의 감독이라 훨씬 이제 기대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고 맞아요. 이제 특히 도대체 라라랜드 이후 작품은 뭐가 될까라는 것 때문에 기대도 많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사실 흥행 요소로는 국내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만 정도 관객이 맞아요.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보다 안 됐네요. 안 됐어요. 많이 안 든 영화. 이게 맞아요. 청소년 불가이기도 하고 뭐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근데 했는데 청소년 불가면 청소년들이 더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려고 하잖아. 그런데 어.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셔젤 감독도 사실 이 영화를 매우 뭐 이렇게 흥행 대박의 영화, 상업 영화로 맞아요.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작비가 많이 드는 제작비도 작품인 많이 것 같은데? 들고 준비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했지만 맞아요. 이제 그 아까 우리 예은 배우랑 또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은 한 15, 16년 전에 했대요, 이미. 그러니까 심지어 이 근데- 감독이 15년 전에 이 영화를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신인 감독이어가지고 투자가 안 자기에 됐구나. 대한 인지도가 쌓이기까지 시간을 좀 기다렸대요. 위플래시나 라라랜드 좀 순차가 보면 제작비가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점점. 그래서 결국에는 인지도가 좀 쌓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영화가 망할 걸 예상하고 이 대제작비를 망할 걸 같은 예상은 아닌 것 같고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맛있을 텐데 흥행하는 쪽에서는 흥행하지는 못했을 국내 거라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셔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한 헌사잖아. 맞아요. 영화 전체에 대한 헌사인데 뭐 꼭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그래도 이걸 딱 들고 가서 뒤밀었을 때 투자해줄게. 충분히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체급을 올린 뒤에 정말 만들었던 영화죠. 웰메이드 같았어. 근데 한마디로 딱 그냥 영화 보면은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상관없고 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 다. 할 거. 배설 한번 할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배설했죠. 네, 정말 영화에서. 다 한 느낌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뚝심이나 강도 같은 부분은 참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코끼리가 대신 배설해 준 거죠. 아, 그렇죠. 그것도 묵직하게. 아유, 처음부터 첫 장면부터 너무 인상 시원하게. 깊어. 맞아요. 그 뭐 이 영화는 특히 이제 브래드 피트라든가 마고 로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인 같지 않은 역할 어떻게 보면 정말 주인공 중에서도 메인 주인 역할을 했던 18개월을 오디션을 디에고 거쳐서 칼바. 그 배우가 맞아요, 캐스팅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배우가 아닌 이제 해외 배우를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뒤졌다고 해요. 전 세계 배우들을 수천 명의 배우들을 봤는데 멕시코에 왜 안 봤어요? 아시아인이 기억할 수 있었잖아요. 형님 정도 나이면 딱 괜찮은. 영어가 딸려가지고 영어만 되면 대신 똑같이 얘기하니 영어가 안 됐대요. 막 영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처음부터 영어가 안 됐대. 이 감독 거짓말이에요. 데이미안 셔젤 감독님 아시아 안 봤어. 그래서 아무튼 이 멕시코의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신인이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완전 신인이죠. 영화를 조금 이렇게 했던 배우를 캐스팅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을 거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 검색해서 보니까 1920년대, 30년대 지금 헐리우드에 멕시코 출신 배우들, 제작사 대표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멕시코인들. 그래서 아마 아시아 쪽에서는 오디션 안 봤었어. 아시아는 아예 멕시코인들 위주로 보지 않았었어. 네, 안 봤을 거야. 전 세계 거짓말이야 그 사람. 빵. 왜냐면은 이게 이 감독님 작품이 유독 한국에서 잘 되거든요. 원래 생각보다 그 고국에서보다도 그럼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어야지.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어플하는 것 같아요. 동양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봤다. 어차피 이 감독님 나 쓸 일이 없으니까 뭐 나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저번에 그 올빼미 감독님은 다르네요. 그렇죠. 뭔가 이 저 톤이 쓸 다르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아니 써주거나 안 써주거나가 이게 너무 그럼 당연하지. 아 그런 거예요. 밥줄이거든. 이 가장의 비애다 알아두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영화가 헐리우드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전체에 대한 헌사 같은 영화인데 뭐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이 영화는 시작부터 광란의 2, 30분. 아니 체감상은 뭐 근데 20분 그게 넘은 것 거의 같아요. 20년도 때 영화인들이 그러고 놀고 새벽까지 놀고 다음날 촬영하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사실은 그 당시에 헐리우드의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료도 굉장히 많이 뽑고 고증된 거라고. 보증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보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스튜디오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해 뜨면 촬영장, 그 헐리우드의 그 허벌판에 그냥 햇살이 들어오는 촬영 그 넓은 세트장, 그 다음에 해 딱 지는 순간 또 끝 놀면 막 가서 청망청 파티, 놀고. 밤새 파티, 아침에 해 뜨면 촬영 이렇게 했대요. 심지어 그 촬영도 보면은 음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니까 동시 촬영하잖아요. 맞아. 바로 옆에 세트에 다른 거 촬영하고 있고 이렇게. 아니 그리고 대사할 일이 없으니까 대사를 안 하니까 머리를 안 쓰니까 그냥 막 맞아요. 노는 거야. 막 놀아도 그냥 얼굴 표정 연기하면 되니까. 중간부에 그거에 대한 인상적인 장면이 유성으로 넘어왔을 때 이 여자가 몇 번이고 막 그 멘붕 오잖아요. 대기 상태 때. 정말 공감 갈 수 있는 그치. 장면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그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광란의 파티 장면, 코끼리똥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똥범벅 돼가지고 인상적인 오프닝. 그 똥이 코끼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게 좀 줄이려고 똥 싸게 한 거죠. 유도를 한 거죠. 싸게 한 거죠. 예. 그니까. 와, 왜냐면 난- 코끼리는 똥도 살 만큼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술. 아니 뭐 끝도 없이 얼굴에다가 퍼붓는데 그거 진짜 똥이죠. 예, 재밌었어요. 예? 진짜 똥. 설마. 어떻게 찍은 거야 그거? 그리고 여러 번 할 수도 없고. 너무 재밌었던 장면. 나 그때 그 주인공 매니 봤어요? 매니 똥 안 묻히려고 차 옆에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 자기한테 똥 안 묻으려고. 그 남자 주인공. 응. 남자 주인공 매니가 그랬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서빙하고 막 잔심부름 맞아. 하던 친구.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코끼리를 이동하고 정말 시작부터 대단한 광란의 빨리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파티가 파티라기보다 너무 막 놀더라. 너무 막 거의 놀아. 난교도 네. 일어나고 거기에서 약간 정말. 뭐 인상적이었던 거 너무 거기도 저게 코끼리 19금이어서 아니에요? 거기도 코끼리지 뭐 결국에. 아니 난 19금으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로 19금 영화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 자체가 19금 영화입니다. 사실이었고 뭐. 두 분한테 넘길게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되게 충격적인- 야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아, 근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이 어. 그 코끼리 똥에 이어서 그 파티 장면이 시작이 됐는데 약간 방에서 그치. 되게 뚱뚱한 남자 있고 맞아. 소변 약간 소변 미성년자로 보고.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 너무 약간 좀 파격적인 장면들을 초반에 약간 너무 몰아넣은 원초적으로 느낌이 좀 노시긴 있더라고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정말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막 뭐 근데 실제 그렇게 그렇게 놀라고 놀았던 해도 못 놀 것 같아. 음.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실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독의 얘기하면 굉장히 실제로 고심을 했었을 것 했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광란의 파티인데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약간 계급이 파티에 보이죠. 초대받은 권력 문화와 구조, 약간 계급이, 사회 계급이 구조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 배우들한테는 그게 오디션장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들어갈 때 다 체크하잖아요. 어. 초대장 있냐 없냐 못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저는 그러니까 정말 광란의 파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말했듯이 계급적인 수질 검사도 하는 그거죠. 입구에서부터 입구 컷이라고. 그렇죠. 아. 아무튼 그 파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뭐 19금 이상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그렇게 크고 넓은 거실을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롱테이크도 있었던 것 같은 촉촉하잖아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장면들이 뭐 그러니까 다른 뭐 광란 뭐 이런 거 빼고 보면 굉장히 잘 찍었던 예뻤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데이미안 셔젤 감독이 진짜 좋은 의미로 변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집요하고 이걸 보면서 전조 증상으로서 연습했다 싶은 게 라라랜드 오프닝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한참 연습해서 그 라라랜드 때 사도에서 뮤지컬 원테이크로 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이분은 초반에 정말 임팩트를 때려잡아서 이게 묶은 다음에 시작하는구나라는 나는 느낌을. 그리고 그 장면 보면서 되게 많은 인원이 지금 소용이 되는데 각자 노는 역할들이 있어. 각자. 그러니까 다 쎄하게 노는 역할들이 있는데 각자 그 역할들을 충실히 놀고 그래서 다 훑어주잖아요. 진짜 압도적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케일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걸만 봐도 종사자들이 보면 다 몰라도 얼마나 많은 저거에 이걸 생각하고 지금 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작자, 투자자, 감독, 배우, 뭐 투자자 등등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스팅도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저 친구 어때? 저 친구 잘 노네? 이런 배역 괜찮겠다. 뭐 이런 것도 정해지고 약간 뭐 그런 장소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 얘기했지만 이제 잭이 등장하잖아요. 잭 주인장 콘네들 같은 심지어 막. 브래드 피트가 등장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잭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잭 옆에 가고 싶어 했고 잭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고 술 마시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코끼리 똥에 바로 그 매니와 이제 자동차를 박치기 하면서 넬리. 등장한 넬리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권력 구조 안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초대받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클 안에 사실상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감독이 굉장히 영민한 것 같아요.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잭의 이미 대스타와 주변 언저리에 있는 시중드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었던 매니와 그리고 아직 그 판에 끼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은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넬리와 이런 걸 이미 그 구조 안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결국에 이 영화도 다른 영화 못지않게 캐스팅에서 결정되는 인물의 이미지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독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최정상에 군림하던 사람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브래드 피트가 여기엔 딱인 것 같고 이제 막 떠오르는 치고 올라오는 신성의 느낌의 마고로비만큼의 제격이 없다. 심지어 그 실바였나요? 그 실제 이름이 그 멕시코 배우님도 결과적으로는
디에고 칼바. 네, 칼바. 정말 많이 안 본 사람으로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그 구경 가는 것도 일부러 첫 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자체를 처음 그 스튜디오를 보게 만들었다고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아 했대요. 진짜? 안 보여주고 리허설 안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신선하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말 저희가 봐도 멕시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배우님이 연기파여도 저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어리버리 되는데 내가 저기 가도 어리버리 되겠다는 느낌으로 막 받고, 한 신인 배우로서나 혹은 뭐 신인 일 업계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인 배우인데 그 네. 대작 작품에서 주인공 같아서 심지어 거기 현장에 던져져 영상이니까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 저희가 실제 가서 보면은 막 코끼리 그 실내로 등장하고 막 이런 것들 처음 가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굉장히 이제 이미 캐스팅부터 잘 녹아져 있었고 네. 영화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대스타와 떠오르는 신성 뭐 그런 산업을 보여주는 거니까 브래드 피트 이미 뭐 금방 얘기한 데스타 정말 상징적인 물론 사람이에요. 마고로비도 이미 뭐 데스타이지만 좀 신성에 어쨌든, 가깝죠. 신성에 네, 가까운 최근에 데스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고로비라는 배우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마고로비가 했던 작품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최고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매력 있게 연기를 잘해서 마고로비가 거의 그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한 1, 2위 다투는 사람이긴 했었어요. 너무 원래 그거 뭐죠? 그 분장. 그 영화 네, 얼굴 네, 하얗게 네. 맞아 그 영화 또 포스터만 봤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아이코닉한 그 청춘 요즘의 사람들한테 유니크한 유니크한 것 배우여서 같아요. 되게 따라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 같은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분이라 여기에는 그냥 마고로비가 출연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연기도 마고로비가 너무 잘하고. 연기하는 거 보고 와 이 사람은 되게 트여 있는 것 그렇죠. 같았어요. 너무 연기하는 게 멋지죠. 너무 그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너무 멋있었어. 자 그래서 타이틀이 30분 만에 등장하는 거죠. 아 맞아. 30분 정도 지나서 타이틀이 바빌론. 나오더라고요. 웅장한 그걸로 폰트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도 이제 러닝 타임도 길지만 30분이나 지나서 파티 장면 타이틀이 끝나고 나오지 않나요? 끝나고 그렇죠. 30분 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봤더니 파티가 체감상 한 20 몇 분 되지 않나요? 네, 그럼요. 와, 네. 진짜 길었어.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쫙 다음에 나오는 촬영장. 장면이 촬영장이 나오는데 이 그 촬영 이제 배우들이니까 그러니까. 1920년대 헐리우드에 그게 아마 생 촬영장 그대로였을 텐데 어땠어요 느낌들이? 진짜 그 장면 난 정말. 예은 씨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넬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따냈잖아요. 네. 어땠어요? 어땠는지. 어. 우선 처음에 우선 파티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렇게 발탁이 된 거잖아요. 급하게. 그냥 진짜. 쟤 그냥 해라. 위, 근데 사고였지만 맞아. 어떤 사고 저게 때문에. 약간 지금에서 보면은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한데 그래서 약간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지금이랑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일인 것 같아서 그냥 저 때는 저랬구나 해서 되게 좀 약간 어드벤처물 보듯이 되게 아니 근데 이게 심지어 재밌게 접근했던 것 우리나라도 같은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막 그냥 진짜 뭐 하다가 괜찮다 하고서 맞아, 갑자기 캐스팅도 많이 네,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처음에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감독마저도 제가 뭐 하겠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한이 잘해. 갑자기 야 따자 타이틀 따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 단역으로 만약에 시작했을 때 괜찮으면은 원래 타이틀은 예정이 없었는데 타이틀 하나 따주자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급부상하는 어떤 순식간에 모든 공기가 바뀌는 느낌을 그거 본것 같으니까 같아요. 그 나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야 얘는 완전 끼로 똘똘 뭉친 이 실제였다면 뭉친 애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그치 네가 감독이 주어지는 디렉션을 다 따먹고 있구나. 다 뭐 따먹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지 연기를 막 않았을까. 준비했던 애 같지 않고 끼가 어, 끼로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뭉쳐 말하면 있는 거야. 되는데 박진영 님이 맨날 얘기하는 그냥 전형이 딴따라 진짜. 그러니까, 딴따라 맞아. 피가 섞 맞아. 있는 사람. 어. 등장할 때부터 네, 짠따라요. 아니, 처음에 등장할 때는 너무 자신감 이미 있어. 데스타인 난 줄 스타가 될 알았어. 거야. 맞아, 데스타인 맞아. 뭐 참을 콱 어. 받고도 큰 소리 빡 치고 어.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 친구도 스타 중에 한 거기다 명이라 했더니 나- 입구에서 딱 막혔어. 본명을 본명이 뭐 개입돼 있는 뭐 예명이라고 뭐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되게- 사람 이름 대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도 또 약간 정말 좀 이상한 태클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인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면은 벌써 예의 없다고 그래, 바로 나는 그 생각이 입국 나는 허지. 보면서 그래 쫄지 말고 저러고 살았어야 되는 멋지긴 하죠. 진짜도. 네, 멋있긴 해. 정말 좀 대담하게 했었어야 되는 진짜 싶었어. 외줄타기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 나라니까 가능하기도 해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절반은 보면서 아 서양이나 동양이나 저 딱 잘 해냈을 때 그치. 사람들이 온도가 바뀌는 건 맞아. 똑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딱 자기의 포커스가 왔을 때 딱 유려하게 해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바로 모든 태도가 진짜 바뀌잖아요. 그 이제 연기하는 입장이니까 남자니까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여자 신인 배우한테 처음 본 아저씨들만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뻘 아저씨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아저씨들이 꼬셔가지고 이 상황에 끌고 가라고 즉흥극을 준 거잖아요. 같이 연기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여자 감독이 원래 뭐 춤추면 돼 이렇게 하는데 딴짓을 더 하잖아요. 뭐 술 먹고 맞아. 매유 하는데 막 근데 그거를 대본 찾아보잖아. 이게 있었던가? 근데 그거를 컷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그래도 지켜보다가 아 이제 좀 춤을 좀 출까 하는 것도 제가 놀랍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연 그렇게 테이블에 기다려줬을까?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니 왜 춤추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거기서 중간중간 하는 또 것도 신기하고. 노출도 과감하게 하면서 그 남자들 아저씨들 술에 쩔은 아저씨들을 그치 유혹하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넬리는 뭐 파티부터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섹스 어필 했잖아요. 이미 그럼요. 나의 무기는 이거야라고 아예 대놓고.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응, 예, 그렇죠. 그 사람은 섹스 어필이 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투비인 것 같아요. 그냥 본투비 섹시스타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원래 스타로 태어난 재질 같은. 그 캐릭터 보면서 마를린 monroe 생각났어. 맞아요. 비슷해. 느낌이 있어. 그러더라. 그리고 실존 인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각자 다 인물들이 맞아. 실존 인물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너무 그냥 캐스팅에서 이미 끝내버린 인물 같아서 와 그냥 몰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막으로 보면서 그냥 저 천상 재질이다라는 느낌 들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근데 그 옆에 이 멕시코 이 신인 배우분 이분의 음량 조화가 좋아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리액션을 다 받아. 그러니까. 이 얘의 막 양적인 기운의 좋은 연기를 음적인 기운으로 다 받더라고요. 이렇게 막 흡수하고 다 근데 실제 여기서도 관계가 그렇잖아요. 막판까지도 얘는 좀 저지르고 얘는 좀 수습하고 그 관계가 너무 잘 맞아서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연기 보는 맛이 있었어. 퇴장은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엄청 산만하죠. 근데 되게 너무 약간 저기서 근데 연기했으면 실제로 어땠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여기서 이 영화 찍고 바로 옆에서 또 그러니까. 다른 영화 찍고 맞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영화도 옛날에 60년대 막 무성 영화 때. 무성 영화 말고 이제 유성 영화 초창기 때 맞아요. 뭐 일주일도 안 걸려서 한 네, 편씩 그렇죠.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 이 당시에도 뭐 거의 3, 4일에 한 편씩 찍었어요. 무성이 아니어도 그렇게 했긴 했으니까. 그게 약간 그거 조금 현대식으로 쫓아간 게 SNL도 그렇잖아요. 옆에 이렇게 카메라 이미 옮기고 있고 그렇죠. 막 옮기면서 바로 찍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차이인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무성 그러니까, 영화 더 시대였으니까 일단 정신호흡이 대사 처리가 안 없구나. 되니까 그냥 시끄러워도. 옆에서 감독이 액션 야 일어서 저 걸어가 뒤로 가 해도 맞네. 다 실제 움직일 음악도 수 있으니까 틀어주고. 그 리액션 들으면서 연기한 거 그대로 찍으면 연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입히니까. 배우가 느끼게 해주려고 연주하잖아요.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그런 그것도. 거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하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연극 그렇죠. 같은 건데 그냥 카메라만 갖다 놓은 느낌도 들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게 그치, 많아요. 앞에 음악도 다 실제로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세트장 정말 인상적이었고. 죄송한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무성 영화인데 사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찬 씨도 그랬는데 촬영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현대로 치면 삐지잖아. 근데 그거를 아니 넣진 배우들이 않고 그 흥을 고조하라고. 듣고 연기를 고조하라고. 그, 나중에 다 그 무시하고. 분위기를 연주해 주는 거예요. 초반에도 음악을 막 연주하고 그러면 무성 영화인데 음악은 그냥 그 깔아야 전쟁 된다는 씬은 진짜 그 분위기 그렇지. 배우들이 몰입하라고 네, 연주를 몰입하라고. 말 하고. 그대로 무성 영화니까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의미가 없어요. 네. 그 거기에 배우들이 그 분위기와 흥을 얻으라고 음악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좋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조되고요. 그 영화 무성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렇게 음악 극장에서 그때 했던 음악들을 맞아, 앞에 맞아, 오케스트라가 맞아, 연주해 맞아, 주고 맞아. 거기 배치하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맞아, 거죠. 맞아. 그렇구나. 따로따로 이제 조합이 돼서
한 편의 영화가 그럼 현장에서는 배우들 몰입하게 해주려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일부러 배우들도 현장에서 맞아, 이어폰 감정 끼고 잡으려고. 그거에 맞는 테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배우들은. 근데 심지어 앞에서 고조를 시켜주니 얼마나 그 좋겠어. 촬영장 넘어가서의 씬들은 좀 재밌었던 게 그 시대 그 세트장 보는 재미도 있긴 했는데 약간 뮤직비디오 찍을 때 느낌이었어. 이제 뮤직비디오도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약간 촬영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막 디렉션이 막 말로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그렇게 것도 해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안 따는 위에 촬영을 할 때 NG가 좀 적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성이 거의 제일 민감해서 맞아.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NG를 계속 나니까. 대사 하나 토시 예, 때문에 그- 나중에 그때 그런 훨씬 장면도 힘들고. 나와 그 영화 안에서 맞아요. 후반에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외부 소리 때문에 네. NG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막 노을 타이밍 맞춰서 막 할 때 그 전쟁 같잖아요. 그게 뭐가 공감 가냐면 사실은 뭐 로맨스든 스릴러든 현장 사람들은 생각보다 현장이 녹록지만 않다는 거 알잖아요. 때로 전쟁터 같기도 하고 나와 있는 영상은 아리따고 이쁘지만 진짜 뒤에서 막 전쟁터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그 노을 재는 장면 그 촬영 씬 할 술에 때 완전 쩔어가지고 언덕 올라가고 와, 있는데 예. 쓰러질 그 것 마지막 같고. 키스 씬 하기 전까지 막 전쟁하다가 지금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게 지금으로 치면 너무 똥매너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연기하는 거. 근데 우연찮게 또 나비가 앉는 것까지 또 해문도 따르기도 하고 한 번밖에 못 그 하니까 모든 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고. 근데 그 반응도 되게 웃겼어. 브래드 피트가 뭐 나비 봤어? 이런 식으로 기가 막혔지? 막 그러니까 이런 아 느낌. 근데 그렇게 술이 쩔고 해도 큐사인 할 때 딱 들어가니까 집중. 그러니까 스타지. 맞아. 그게 그거 보면서 되게 생각 많이 나긴 했어요. 저희들도 막 그 매직아웃 시간에 뭐 찍을 때는 정말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예민해지. 이거 잘못하면 모든 오늘 다 사람이 날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뭐막 길어봤자 2테이크인데 거의 틀리는 그 섹션의 사람은 거의 그날 역적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초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가 일어나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이입하면서 보니까 그 장면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미 와. 그 긴장감이 조성됐잖아요. 그 카메라 매니가 빌리러 갔을 카메라 때도. 빌리러 가서 그때도 맞아. 바로 맞네요. 가지고 오면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30분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1시간 반을 아니야, 기다려서 진짜. 또 렌탈 앰뷸런스까지 훔쳐 타고 그게 도착하고. 진짜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우리는 이제 그 직업군에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 겪으면서 봤을 때 재미가 좀 더 클 텐데 맞아요. 그게 좀 없는 상황에서는 봤을 때 좀 덜 할 수 있고 이해를 저게 못 왜? 할 수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랬을 다음 것 거는.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현빈 씨랑 송혜교 씨 나왔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네. 세상이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때 저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이유가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모르니까. 대중과의 종사자들은 공감이 이해를 좀 하는 다르니까 근데 포인트가 다르니까. 바빌론이 좀 그랬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나마 조금 요즘에는 그런 환경이 방송이나 이런 데 언급이 좀 그치. 되면서 그나마 좀 낮았는데 선배님 말씀대로 그때 그것도 15년 벌써 전이었죠. 한 10년 넘었잖아요. 15년. 맞죠? 딱나 15년 전. 그것도 벌써 오래되어가지고 2008년. 지금이라면 조금 그나마 안 돼.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막 스마트폰을 뭘 찍는 분위기가 막 되어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자들한테 더 몰입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거는 그러니까 사실인 우리가 것 막 같아요. 이 쫀득쫀득하게 저 진짜 카메라에서 어떻게 할 시간 어떡하냐, 막 해 이러면서. 떨어지기는 가서 찍어야지 한 장면 딱 컷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그런데 술 쩔어가지고 언덕 올라가면 아저 주일놈 저런 놈 되는 거다. 맞아. 또 진짜. 그 뒤에 줄줄이 쫓아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완전 정말 매직아웃 시간에 컷 날 때 그 사람들 환호하는 거 같이 박수 쳤어요, 저도 진짜. 그럴 땐 진짜 파티 한번 해야지. 맞아, 해야 돼.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구나. 또 희열 느끼고 또 파티하고. 아. 오늘 정말 기가 막혔어 하고 어. 이제 또 파티하는 거고. 진짜. 근데 보기만 해도 그거는 그럴만해요. 그 시간이면. 이 영화 보기 너무 전에 이해해. 네, 또 배우들이 되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아, 이 영화? 봐야 된다. 근데 그만큼 배우들도 공감할 포인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다 이제 연기를 해봐서 아실 거고 또 연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배우들한테 그렇게 뭐 수면이 올라와 있는 작품이나 큰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기를 할 때 한 씬을 찍을 때도 되게 중요한 씬을 찍을 때 있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씬. 근데 그 씬이 내가 너무 연습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화면에도 딱 그 인물처럼 나오고 내가 생각했던 삼박자 다 맞아 딱 떨어지고 감독님 오케이 했을 때 그때는 술 마시고 싶지 않아. 그때는 쾌감이 뭐 돈을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이거 내가 해냈다. 진짜. 이게 만약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 모르겠지만
뭐지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나 그런 거 많이 그래서 느꼈어요. 그 장면이 딱 진심으로. 키스하고 나비 내려오고 나비 나비 오고 날아가지고. 뒤에 이제 막 터지고 막 삼박자가 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그게 장면. 정말 매직아웃 때 시간에 찍어보신 분들 너무 잘 알지만 사실 2테이크도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한 30초 단위로 색깔이 훅훅 옷부터 내려가요. 이거 훅훅 내려가요. 그래서 정말요. 자연광이 아니라 그냥 조명이 써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안 돼. 아쉬워하면서 맞아. 찍는 거지. 그게 다 되면- 또 넘길 수는 없으니까. 저도 재밌게 공감하면서 봤던 포인트가 그 넬리가 이제 눈물 뭐 흘리라고 이렇게 와, 요청을 나 하는데 그것도 오히려 뭐 한 방울 두 방울 다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묻잖아요. 뭐 아이스틱 보통 그러면 불려고. 2초는 맞아. 머금고 있고 맞아. 2초 뒤에 맞아, 뭐 이렇게 맞아. 하나요? 질문한 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너무 실제로 그렇게 근데 요청하는 그렇게 감독들이 해. 아니, 여자 배우, 그거- 여배우들 그렇게 아니 하잖아요, 심지어 그거 감독님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전도연 배우님이 어. 스캔들이라는 작품 찍을 때 그 빙판에서 걸을 때 3걸음 걷고 2초 머금은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3초 뒤에 떨어뜨려 주세요. 이걸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감독님 해보세요. 이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감정은 이입되는데 기술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는 네. 감독님들이 맞아. 그런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예전에 같아요. 감독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그거 못 해내면 너는 배우와의 감이 아니다. 마치 자격이 이렇게 없는 얘기해요. 것처럼. 맞아. 가능해요. 두 방울 떨어뜨려. 근데 이병헌 배우님이 가능하다. 예전에 그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때 활동했던 여배우 선배님들은 그게 되게 그런 훈련이 많이 확실히 돼 있다고. 그거 예전 배우님들은 훈련 잘 돼 있는 것 맞아. 같아요. 그 그 연습을 기술적으로도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화면으로 보면 기술적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정말 맞아. 감정적이라는 느낌이 어. 들게끔 대단한 거죠, 진짜. 한편으로는 혹시 이래서 강해야만 살아남는 예전 시대 때 살아남은 분들이 진짜로 센 거야. 맞아. 정말. 근데 와. 그게 실제로 궁금했어요. 이제 마고로비가 그 씬을 촬영을 할 때 어. 실제로 알고 보면 이거 없이 티어스틱이야. 했을까? 근데 티어스틱 했을까 해도 아니 싶었어. 티어스틱 해도 눈물 그렇게 쉽게 잘 안 나.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고 안 어떠세요, 떨어질 선배님 때도 티어스틱? 난 한번 해본 적이 이거 해보면 호불호가 있대요. 어떤 분은 눈물이 더 안 너무 아파. 난대요. 오히려. 눈이 너무 따갑기만 아프고 하고. 따가워서 눈이 충혈만 되고 안 그런 분 떨어지는 있대요. 경우도. 맞아요. 응. 한 해봤어요? 번도 안 써봤어. 이거 어떤지 궁금하긴 한 거. 저는 저 같은 경우로는 한 번 딱 확 떨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 눈물이 안 우선은 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런 거 맞아, 같아요. 맞아. 그게 사실 너무 첫,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첫 안 테이크 때 그거 엔진하면 솔직히 당연히 안 되지만 좀 속상한 건 사실인 맞아. 것 같아요. 막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아 죄송한데 그냥 다시 한번 그럼 안 가죠. 돼, 안 돼. 너무 편하게 다시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워. 기술적인 거 말고 이제 뭐 이 영화에서는 그 당시 20년대니까 기술적인 그런 것도 없지. 없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넬리가 어쨌든 해내잖아. 해내죠. 해내고 해내야지. 뭐 시켜봐 아무거나 시켜봐 나 다 할 수 있거든. 맞아. 약간 이런 멋있어. 표정과 그것도 웃겼어요. 멋지지. 울다가 컷하니까 바로 아, 저렇게 그게 캐릭터 딱 보여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나는 프로고 완전히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그게 물론 이제 가족 생각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민찬 배우가 잠깐 슬쩍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고증을 많이 거치면서 사실 잭의 역할과 그 넬리의 역할과 이 사람들의 역할에 정말 그 당시의 배우들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클라라 보우라는 그 맞아요. 여배우가 실제로 그렇게 눈물을 잘 흘렸고 그렇게 캐스팅 됐나? 그러니까 그 여배우도 굉장히 섹스 어필하면서 그렇게 헐리우드에 등장을 했고 당대 뭐 그러니까 섹스 지금 심벌 넬리의 감독이라고 모습과 하죠. 정말 네. 비슷한 배우가 있었다고 잭 해요. 감독님 잭도 누구죠? 누구? 길버트, 존 길버트. 길버트. 네. 존 길버트. 맞아.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정말 그 아무튼 장면 너무 보면 신기했어요 그 장면은. 딱 그 장면 보면서 한 컷으로 스타 탄생이잖아요. 그 순간이 스타 탄생 맞아. 목전인 거잖아요. 맞아, 바로.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직관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후에 극장에서 그 확인하는 벅차는 감정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스토리까지가 거의 초반인데 완전 초반이에요. 초반까지도 신들이 다 너무 너무 재밌어. 기억나요. 그 벅차는 스스로 연기 보면서 편집 안 돼 있고 맞아. 벅차는 그거 보면 너무 어. 이해되고 그 사람이 그 어렸을 때. 우리는 이 영화를 봐서 이제 영화를 봤지만 저는 잭이 굉장히 이해가 됐거든요. 넬리랑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유성영화로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친구가 한 명 와서 야 워너브라더스에서 맞아. 말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하면서 가서 염탐시키러 보내고 이제 뉴욕으로 매니를 보냈는데 어쨌든 유성영화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잭의 어떻게 보면 약간 추락의 과정들이 보여지고 뭐 넬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근데 정말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너무 공공 너무. 난제 너무 공감 가. 브레이드 피트 너무 좋았어. 난 너무- 진심으로.
마음이 그냥 무거웠어. 그냥 세계 배우들이니까 무너지는 저도 지금 상황. 후반부라 그거를 당시로 한번 후반부라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안 하는데 후반부라 지금 먼저 얘기를 못 하겠지만 브래드 피트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그 위치에 간 적이 없지만 관객으로서도 충분히 그 사람이 막 티내지 않고 추락해 가는 과정이랄까. 그러니까 위치도 추락하지만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그 눈빛 과정들이 너무 막 관객들이 비웃었잖아요. 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심지어 그 이후에 마음 먹고 좀 양산형 영화에 갑자기 나가잖아요. 네. 약간 조연으로서 매번 주연만 하던 사람이 그 현장에서 약간 자기 디렉팅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고 주연한테 가서 막 그 감독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분장 받을 때 분장하시는 네. 분한테 우리 몇 편 몇번 같이 봤죠. 했었지. 네. 근데 그분은 제게 이제 다 주인공을 했었을 때 80몇 번 본 것 같다고. 보다가 네. 여기서 봤으면 자존심이 무너지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정말 말없이 함께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우는 목소리 톤이 안 원래 좋아서. 이 굉장히 맞아. 좋은 이미지인데 목소리가 왜 저래? 그런 사람 많죠. 뭐 이런 식으로 관객들로부터 외면 당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배우들은 당사자잖아요. 잭도 당사자고. 그 부인한테 살짝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연극 아니, 마지막에 연극 킥 배우, 맞아. 연극 네가 배우. 네가 알아서 뭐 내가 자존심 알아서 막 한다고. 상하면서 부인이 맞아요. 그건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영화 막 화도 한번 내잖아요. 아니, 그 친구가 자살한 전화 받고. 그리고 그게 새삼스러웠던 게 당연히 뭐 이게 뭐 높낮이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연극 배우님들이 좀 더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영화 배우님들 많은 페이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만큼 막 영화 배우 분들이나 이 매체에 나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뭐 좀 이렇게 금전을 많이 좀 더 취득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연극 배우님들은 약간 찐 배우처럼 다뤄지고 약간 영화 배우님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천시받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저건 배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도 예를 들면 연극과 영화의 역사를 조금 알면 쉬운데 연극은 이미 그리스 시대에 생겼어요. 기원전 350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생긴 막 그런 거예요, 파르테논 연극은. 신전 있고 막 이럴 때. 네, 확실히 그치. 연극을 했던 배우가 그 당시로 기준을 봤을 때 실력적으로는 훨 우세했네. 그랬을 수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소리에 그런 대해서, 것보다도 말에 구조적으로 영화라는 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르미에르가 뭐 기차역 그 잠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뭐 정말 이 한 1분짜리 영화에서 저희 노베에서도 봤죠. 그 말 달리는. 맞아, 나도 그 생각 있었어. 노빈데 이거. 전 노 세계 할아버지인데. 첫 번째 영상 그게 전 세계 최초의 영상이고 최초의 영화는 그 기차역이란 말이에요. 기차에 도착. 그러면서 이제 영화라는 게 생겼을 때 사실 투입된 영화 배우들이 대부분 연극 배우들이에요. 왜냐면 넘어왔던 연극은 표현은? 이미 생겼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많이 영화 배우를 그럼 했다고. 잭은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됐을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모델 느낌인데 그치, 스타가 된 외모가 느낌인 너무 것 같아요. 좋아서. 외모가 너무 그래서. 출중하고 딱 봐도 스타성이 있는 외모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찰리 채플린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좀 도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국에 잭이 좀 도태되는 거잖아요. 시대에 못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안 된 건데 그렇게 시대의 그러니까 정점인 사람도 한 번에 그냥 흐름을 못 쫓아가면 그게 된다라는 또 게.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배우잖아요. 무성 영화 시절에 좋은 위치에 이제 소위 말해 탑 배우인데 그 배우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작품을 해도 더 하고 싶은 작품이 많았을 거고. 근데 굳이 자기가 연극을 하겠다고 발성을 배우든가 발음을 배우든가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이거를 배우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시대가 그렇게 대단한 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맞아. 더 짠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성영화로 넘어오면서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차라리 부정을 하고 나는 무성영화 때 이렇게 유명했는데 하고 버팅기는 느낌이었으면 덜 짠했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또 수용을 하고 노력을 맞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또, 적응해 보려고. 또 맞아. 약간 좀 안 좋은 영화인데도 나는 뭐 맞아요. 출연할 건데 하면서 이제 말하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고 싶었겠지. 근데 그게 더 계기가 짠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후반부 장면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장면이 기자와의 그 장면 때문에 더 이거 진짜 그 진짜 기자 진짜 때리고 싶었어. 근데 너무 잘하시지 않았어요? 잘하시- 그 너무 역할을? 영- 그 너무 역할을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맞죠. 와. 엘리노어. 그 장면 때문에 브래드 피트가 정말 표현은 겉으로 안 하지만 띵 맞는 느낌을 근데 또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 장면 기점을 보면은
저는 그 마고로비의 화려한 거나 이 주인공 뭐 멕시코 배우님도 너무 좋았지만 브래드 피트가 중심을 그 딱 초반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라는 화려함으로 등장했다가 점점점 설 자리가 없는 거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그게. 저 진짜 배우들 중에 브래드 피트가 가장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저도. 진짜 유성 영화에서 그렇게 배우가 잭이 너무 안타깝게 막 정말 추락하고 넬리도 신성으로 등장했다가 또 좀 약간 뭐 발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스튜디오 개념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제 그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 그 그리고 스튜디오 거기 안에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막판에. 근데 그 테이크 여러 번 가는 거 진짜 숨 막힌데 실제로 너무 진짜 공감도 공감이 많이 돼서. 너무 많이 돼서. 내가 예전에 촬영했을 때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봤어. 초기에 네. 처음에 배우 할 때 긴장감 막 이런 거. 그럼요. 그리고 그 어디 이제 배우가 카메라 세팅돼 있고 조명이 다 세팅돼 있으니까 여기 딱 서 십자가 표시에 서서 연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긴장하고 떨리니까 대사도 외워야지. 대사도 외워야지. 액션도 근데 해야지. 너무 추가 질문을 많이 맞아. 해. 그리고 주문을 그 전에 그런 급하게. 경험이 없었던 네. 배우잖아. 맞아. 갑자기 대사도 해야 되고 동선도 맞춰야 되고 조명도 맞춰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소리톤까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데뷔했을 때 세트에서 찍는데 문을 못 열었어. 이 손이 뭐 부들부들 굉장히 떨리고 이해돼요. 그리고 두 발자국 와서 여기서 대사 치라고 하니까 나 이해돼. 지금 이거 이제 어떡하냐.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아니 이해돼.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어쨌든 배우고 한 건데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대스타였는데 그렇지. 갑자기 이 녹음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바뀐 거니까 더 긴장하고 더 거기 당황하고. 스태프들도 맞아요. 다 처음 모두가 맞아요. 처음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목소리 훈련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소리 더 크게 해달라, 더 작게 해달라, 뭐 이 조절이 그걸 쉽지 기계로 않아. 못하니까 사람으로 맞아요. 시키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언제냐의 순서 차이지만 천재로 등장한 분들이 중간에 그런 슬럼프가 꼭 온대요. 오히려 자기한테 딱 맞는 환경으로 처음부터 터졌기 때문에 그치.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거에서 오히려 난 이건 배운 적은 없는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 오히려 이제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혼도 많이 나고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이럴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놨다가 묶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또 안 맞으면 거기에서 막 멘붕 오는 천재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욕과 혼을 혼을 나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튜디오 박스 안에 누가 들어올 때마다 그 화내 조연출인가요? 그 화내는 아저씨? 아니 그 뽀르륵 소리 한번 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조성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 대본보다 막 땀 흘리잖아. 근데 세트가 조명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긴장까지 되면 더 그렇지. 근데 또 땀 흘리고 이러면 또 메이크업 지워지니까 해야 되는데 여하튼 긴장하면 더 땀이 나죠. 맞아요. 근데 나 그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면서 이해돼. 봤어. 맞아, 그 진짜 장면. 이해되고 그리고 중반에 한 정말 이제 연지가 몇 번 십수 차례 났나요? 돌아버릴 것 같아. 나중에 눈물이 고여서 그 대기 이거 해달 손자 막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가 맞아. 너무 표현이 잘 돼가지고 맞아. 그러다 그 깨알같이 중간중간에 또 물론 비극이지만 문 열고 나와서 쪄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 또 그 사람 그치. 들여보고 카메라맨 그리고 죽었잖아요. 아이맥스. 그 장면이 배우 말고도 스텝 때문에 NG도 되게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뭐 이번엔 또 연기가 스트레스가- 괜찮으면 이게 엔진 나와. 맞아. 와, 나중에 진짜 사장님 미쳐버리겠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때 또 NG 나고. 누구야? 근데 사장님은 어떡하냐. 미소. 그리고 연기 딱 사장님이시군요. 좋았는데 제자리 그 설한 그게 안 됐어. 앉아가지고 또 NG 나고. 이게 왜냐면 한 슛 들어간다고 또 막 빠르게 가야 된다고 압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문은 또 많단 말이에요. 맞아. 막 이게 테크 주문도 있으면서 근데 감정을 놓치면 안 되라고 또 막 그 직전에 위치에서 얘기하고. 서야 되고. 근데 눈빛은 또 잃지 말고 거기 가서 3초 쉬었다가 이걸 들고 뭐 이런 거를 직전에 얘기하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또 그게 한 테이크인데 대사도 꽤 길어. 맞아요. 되게 길었어요. 대사 그래서- 틀리지 않을까 되게 와우 걱정했어. 나도 이런 마음으로 봤어. 연극이었잖아요, 거의 뭐 그거. 그리고 하나 찍는데 그래서 끝나는데 다 같이 박수 치는 거 보고 실제도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면은 박수 치기 직전에 한 3초간 됐어 그러면 이거 하고 그치. 걔가 막 위에서 이거 하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 하면 오케이. 빡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야. 배우들이 만약 그 아무도 안 보는 작품을 할지라도 그런 맞아. 거 스태프들 앞에서 감독님 앞에서 그렇게 딱 내가 이 씬을 완성해 놓고 나면 와 나 진짜 오늘 뭐 한 거 같이 그날 잠잘 때 너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엔진을 엄청 내는 날이 또 있어. 수많은 11테이크까지 엔진 낸 적이.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러니까 참은 열 때부터 그렇잖아요. 맞아. 내가 참은 열 때부터 노을 지고 뭐 침대에 그런 거. 누워 있으면 침대 저 바닥 깊숙이 꺼져가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매 순간 들면서 쓸모없는 존재가 맞아. 정말 저희는 배우들이니까 공감을 공감을 하지만 너무 와 정말. 근데 이거를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도 또 새로 알게 됐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실 모르는 그렇게 사람들은 했어요. 그냥 네. 뭐 그냥 떼신 뭐 파티신이네 하면 그냥 파티신이네 하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제작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느끼면 저희 가끔 작은 촬영을 해도 지나가던 형님들이 야외 로켓에서 구경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꼭 제가 이제 이렇게 완전 평범하게 입고 있어. 더 분야로 그러면 상대방 씬 하고 있고 저는 뒤쪽에서 모니터 보고 스텝인 있으면 줄 아는 아 맞아 그러면 제가 스텝인 척 한 일부러 더 재밌게 저도 몰라요 지나가다 구경하는데 막 이러면 그거 하고 있으면 이게 그분들 근데 처음에 안 흥미롭게 보다가 한 두 테이크 하면 특히나 좀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씬들이 있어요. 약간 연극 같지 않은 씬들. 그러니까 영상에서 재미없는 씬. 재밌는데 멀리서 하니까 안 들리는 감정은 깊은데 안 들리는 씬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흥미롭게 보다가 왜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 아줌마들 특히 가요. 아주머니들 계속 같은 것만 하고 있어.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 어머님들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촬영제를 많이 보니까 그리고 알더라고요. 아까 민찬 씨가 좀 전에 스텝인 척 저런 몰래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씬이 민찬 씨 씬이야. 맞아, 그 부르더라고. 아줌마 보고 있잖아.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한다. 아 정말요? 왜냐면 그게 지가 배우면 배우라고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막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내가 처음에 옛날에 말씀하셔도 모르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막 하는 거라서 알아요 저 그래서 저 나오는데 저 알아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단디 이러면서 괜찮아요. 저도 수많이 물어봤는데 저도 무안할까봐 얘기하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급조해서 어머니들하고. 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알았어. 진심으로. 왜냐면 저 스텝도 많이 하잖아요. 배우 하면서 제가 스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뒤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원래 지나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럴 때 또 그러니까. 있어. 그럴 때 여자분 특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경험했을 때 여성분 조연출님이 조용! 막 소리 지르고 막 분위기 확 하는 게 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잭이나 넬리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맞아. 갑자기 목소리를 넣어야 되고 목소리 톤을 연습을 해야 되고. 안 됐어. 근데 문제는 스튜디오에 시스템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게 초보 단계다 보니까 거기 기술에 이제 배우가 다 맞춰야 되고 소리 톤도 맞춰야 되고 액션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짤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배우가 얘기를 하면 맞아. 옆에 있어. 그러면 오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맞아.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향할 때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배우가 그때는 마이크가 저기 있으면 자기 대사의 모든 포인트를 위치를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만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제 얘기 난 충분히 이해가 그리고 된다. 과정을 모르면 사실 관객들은 마이크 신경 쓰고 다 계산해서 그렇게 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치. 모르죠.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들은 재밌게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근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런가? 나는 좀 그 생각은 아니지. 안 돼요. 약간 너무 그냥 배우가 쉽게 그거를 그냥 다 해내야지. 네, 나는 맞아. 이 생각이에요. 왜냐면 관객들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굳이 알아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카메라나 무대에서 재밌게 연기하는 보는 게 맞는 사람은 거지. 우리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치. 그네들도 그거를 모르고 저 왜 우리가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맞아요. 게 그네들도 그네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충이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걸 보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 영화 같아요. 볼 때는 몰라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 그냥 저기 가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건데 뭐 저 맞아. 되게 너무 쉽게 그치. 보는 경우는 좀 약간 열받지만 하지 뭐 경우가 알죠. 있으니까. 그런 너무 많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에서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스태프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뭐라 그러지? 약간 과몰입 된다 그래야 되나? 영화에 대해 열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망 사고 맞아. 그 스튜디오 씬 찍을 때 진짜 거기서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도 왜 창에 찔려서 네. 죽어 있고.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웃기잖아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 아니었어? 이러면서. 맞아. 아 이거 반응도 처음에 막 이러고서 바로 또 그럼 맞아. 다음 거 바로 영화 촬영 들어가.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 더군다나 전쟁씬 이런 데는 정말 아무리 짜도 그렇게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전쟁씬 하다 보면 다치거나 막 사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아무튼 기억에 남는 그 열정적인 스태프들 몇 명 있어요. 그 금방 우리 스튜디오에서 조 감독인가요? 뭐
앤 카메라 맞아. 앤 사운드 했던 이분도 그렇고 막 화내고 막 엔진하고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마지막 히스테릭 장난 아니잖아요. 끝에는. 장난 아니잖아요. 살벌하죠. 그 얼마나 내가 한 번만 더 했지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쌀 거야. 막 맞아요. 땀이 막 또 나면서 이게 거의 막 흥분도가 그러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계속 뭐 이제 얘기하면서 배우들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잭과 넬리 그 매니 요새 뭐 너무 많은 배우들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잭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나요? 잭의 그 마지막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비극적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안타까웠던 게 친구 조지가 이제 자살을 했고 이게 너무 좀 그런 맥락이 더 가슴이 아프던데. 친구 조지도 영화 제작 그렇죠. 제작하는 스텝이었죠. 결론적으로 저 갑자기 생각난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찍고 약간 망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그 조지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하는 줄 알았던 그 장면이 너무 더 마음이 좀 안 좋았어.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그런 화려한 배우가 아니고 스타 아니 해본 적이 없지만 인간으로서 충분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런 추락과 깊이는. 왜냐면 이 사람이 위치가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 상태가 이미 떨어진 것도 느껴졌기 때문에 후반부에 그 담담하게 문 너머로 이 사람이 삶을 마감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 와 그걸 보는데 먹먹했어요. 사실 원픽 장면이기도 했고 그 서서히 대화 끝낸 다음에 천천히 계단을 따라가면서 뭐 기분 나쁜 느낌도 아니고 천천히 뭐 춤추듯이 이렇게 가다가 집에 슬 들어가서 하나 조용히 챙겨가지고 무기. 생각보다 그 잭의 우리 시작할 때 그 화려함과 대스타 미국의 대스타였는데 이제 그 약간 추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타격이나 이런 게 물론 컸겠죠. 물론 그 7번째, 6번째 부인이랑 뭐 이제 투닥투닥 하는 장면도 그렇고 이제 컸겠지만 근데 의외로 저는 굉장히 저 친구가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막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담담한 느낌이어서 더 맞아요.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내 말은. 그거는 저항 안 했던 게 너무 자기한테 던져진 무게감이 너무 커버리니까 저항을 못하고 그냥 훅훅 던져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맞은 상태로 무너졌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느껴진 것 같아요. 저항할 수가 없는 시대의 변화라는 걸 이미 체감이 너무 돼서 이건 어떤 개인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구나. 기자한테 찾으러 갔을 때 결정적이었어. 결정타. 그때도 대항하려고 갔는데 그냥 고스란히 맞고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기자 얘기 아까 뭐 맞아요. 잠깐 얘기했던 엘리노 얘기를 하면 그 기자는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론의 힘은 막강하고 이 친구를 스타로 만들었다가 이 친구를 스타에서 주저앉혔다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팬때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담담하게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친구, 그죠? 분명히 그 오랜 시간 동안 대스타였을 때 내가 이 친구를 대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담담하게 그렇게.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서 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톤 앤 매너가 불쾌한 거지 말이 또 틀리진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다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그 단어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긴 했잖아요. 바퀴벌레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도 영상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 숨쉴 그래, 거고 50년 뒤에 너의 후대가 100년 뒤에 누군가 그때도 너의 넌 스타. 이 영화를 맞아요. 보면 너는 계속 스타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좀 양산형 영화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을까? 그럼 위로 안 그렇죠. 됐죠. 위로가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위로가 돼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결정타로 마음을 더 내야 기법시키는.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담는 그 대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제 너가 왜 이게 유명세가 떨어지게 됐는지 아냐 그게 궁금해서 왔냐 물어보잖아요. 뭐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누구나 그런 거야. 자연스럽게 원래 많이 변한 거야. 정점을 찍으면 누군가 언젠간 내려가게 돼 있어를 약간 말하는 것 같아서 관객들이랑 대중들이 그치. 언제 뛰어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냥 지금도 하늘이. 그래. 그럼. 지금도 그래. 자, 그래서 더 근데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봤는데 이 친구는 저항이 그럼요. 있다. 약간 발악까지도 한다는 느낌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잭에 저는 반해서. 사실은 넬리가 잭보다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갈 때 그 소리 내서 연기하는 거 하는 거 장면들이 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잭은 너무 자기 과거에 젖어 있는 인물 같았고 넬리는 그래도 나름 좀 극복해 보려고 연습하는 것 같았어. 이게 성깔이 좀 음. 까놓고 성깔이 거기서 너무 지랄맞게 나와서 그런. 저도 똑같이 느꼈고 사실 근데 그걸 기인한 게 저는 스타였던 시간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잭은 너무 그 이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사실 중견 배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힘들어. 넬리는 그래도 스타긴 했지만 좀 신성이니까 어리니까. 그래도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더 어느 날 컸던 것 갑자기 같아. 스타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느낌에 더 열정적으로 약간 발악의 수준으로 솔직히 뱀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발악의 수준인 거죠. 다시 한번 여론을 갖고 오고 싶은 관심 마음과 받고 싶은 관심 받고 마음이 싶은 있어요. 마음의 극단적인 그것도 거긴 안 하지만 됐어. 안 됐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한 거지. 그게 뱀 사건도 그렇고 그 토하는 거. 구토 장면도 그렇고 여러 장면 마지막에 그 뭐 장면들도 굉장히 막 그냥 뭐라 그러지 자기 이 생각은 저기에 있는데 난 계속 스타가 돼야 되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반대로 가고 굉장히 안타깝게 잭도 매니가 그렇고 바라봤잖아요. 넬리 보면서도 나는 너무 마음이 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다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냥 톡 하나 건드리면 그냥 툭 떨어질 것 같은. 저 궁금했던 게 선배님도 그렇고 배우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잭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유지했던 사람이 내려놓는 게 쉬운지 아니면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거가 떨어지는 게 힘들지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우리 다 그거 힘들 것 궁금했어요, 같은데. 솔직히. 그냥 다 그래요. 둘 다. 나는 조금 오히려 더 후자가 힘들게. 더 힘들 것 후자가 더 같아. 힘들. 내 그러니까 난 생각에는 뭔가 비등비등해 보여서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 잭같이 좀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나 할 만큼 했고 나도 오히려 좀 받아들일 수 남들 있어. 부러울 만큼 다 했으니까 때가 좀 됐고 그러면 내가 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 요때 멋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말씀대로 신성이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날 스타였는데 그러니까 맞아. 자고 눈 뜨니까 스타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 그러면 저는 더 힘들 오히려- 것 같은데. 오히려 잭이 너무 굳건한 거예요. 그 정상의 위치에 있는 내가 그냥 나은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그게 부정되면 오히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잭의 입장에서 보다가 너무 공고했던 사람이 떨어지면 악심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가 한편으로는 넬리를 보는데 떠오르려고 할 때 또 이렇게 되면 너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궁금했었어요. 근데 물어보고 배우들 싶어서. 중에서는 넬리 같은 케이스들이 훨 많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냥 싹 묻혀지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없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렇게.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두 캐릭터만 보자면 사실 넬리가 처음부터 약간 망나니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 본인이 자기 관리 못한 것도 네, 약간 큰 그래서 몫을 좀 덜 짠해 보이는 거. 만약에 넬리가 처음에 되게 조금 그래도 거기다 그나마 좀 도박까지 조신하고 이런 역할인데 들어가서 망가진 경우였다면 네. 어디에 그 적을 두거나 힘을 쏟아부을 게 없으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도박이나 술이나 알코올로 의존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그게 그렇죠. 이 사람이 물론 쉽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천재성을 기인해서 잘 된 케이스니까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온 사람은 그 부분을 쉽게 자기가 무너질 수 있는 거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술이든 그런 도박이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환경도 좀 불우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맞아. 대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유일하게 맞아. 매니 정도가 잡아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넬리 같은 우리나라의 넬리 같은 환경에서 성공해서 그래 되는 배우들 많이 난 봤어. 주위에서 많이 봐서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매니도 상대적으로 이 둘에 비해 욕망이 적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 사람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점점점 욕망이 상승하는 쪽의 인물이잖아요. 성공시키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넬리를 처음만큼 케어를 막 잘했지 못하고 자기도 욕망에 대해서 노출된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넬리는 옆에 이렇게 이성적으로나 좀 현명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아니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매니? 매니 토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니 토레스 미구엘인데 매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건데 매니인데 매니마저도 이게 되니까 저는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둘에 비해서 이 매니 토레스가 이 영화에서 주는 어떤 뭐 물론 비중적으로는 굉장히 뭐 주연 중에 주연 어부 주연인데 세 꼭지 중 하나니까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관객의 눈인 것 같은 그리고 느낌? 소통 창구 맞죠. 삼자 입장? 근데 삼자 물론 이 관찰자 사람은 입장이었죠. 배우는 관찰자요. 아니었지만 사실 영화에 대한 열정이나 그거는 그 두 배우 못지않게 영화인이죠. 영화인으로서 있었잖아요. 네. 대놓고. 근데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그 넬리의 돈을 해결하려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조금 빠져 있는 약간 느낌이었어요. 수동적? 네. 영화를 약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관찰자 입장이었던 게 좀. 그러니까 근데 자기 그게- 욕망이 발현되는 순간부터 바뀐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약간 그 시골 같은 도망 다니면서 알러뷰 어. 막 이제 근데 영화에 그 약간 오버랩 되는데 맞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알러뷰 맞아요. 막 사람들 비웃고 막 그게 아니라 여기서 미구엘이 하는 건 정말 진심 네. 모든 걸 담아 알러뷰였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타임이 늦지 않았나? 타이밍이 그런 안 맞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용기가 그리고 너무 걔 컸어요.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넬리를 처음 맞아요. 봤을 때 공감해요.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그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 최소한- 근데 너무 초반이긴 했어요. 최소한 아, 그 너무 뉴욕에서 친구였을 만났을 때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때 좀 아쉽다. 근데 결국에는 넬리는 매니를 좋아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요. 약간 뭐 저도 그분은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그러니까 약간 충분히- 그거야. 좀 연민에 대한 애정 같은 거지. 그런 남녀 애정이 연모도 아니라- 아니고 그냥 날 이렇게 케어해 주니까. 날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외로운 상태에서 나를 좋아해 준 사람한테는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니가 넬리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랑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마지막에도 맞아요. 그렇게 떠난 게. 매니는 거의 첫눈에 반했다고 맞아요. 봐야 돼. 그렇죠. 완전 반했지. 뭐. 완전 정반대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정말. 뭐 이 영화는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아직 절반 이상인데. 그래. 그죠? 다음에 이거 2부에서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시드니도 아직 얘기도 못 했고 그렇게 한데 시드니 얘기 안 했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토비 맥과이 얘기도 안 했어요. 맞아. 그거 나는 정말 투비 좋아하시는데. 맥과이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와, 저 너무 여기서 좋아하는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왜 나와 나 이러면서 봤어. 그게 사실 저는 이 배우 출연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예고편에 나왔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점점 이러다가 잊고 있을 때쯤에 나온 거예요 후반부에. 근데 엄청난 임팩트로 완전 어이구 나와가지고. 와 마지막에 거의 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 바퀴 다른 영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맞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와 그러니까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보여준 것 같아. 왜냐면 그 배우들도 배우의 삶은 영화 안에 들어 있고 그냥 배우가 연기하지 않을 때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영화를 넬리는 어떻게 보면 착각한 거고 자기 맞아요. 모든 게 그냥 영화 같지만 영화가 현실이다. 나라고 내 현실이라고. 그 누가 했죠? 대사 했잖아. 영화 속에서는 총 맞아도 다시 괜찮아. 매니가 사람 얘기했어. 잡고 맞아. 칼 맞아도 괜찮고 맞아요. 매니가 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인 거고. 맞아. 근데 실제로는 매니가 갱들한테 쫓겨다니고. 심지어 근데 이게 거기서 추락하면도 또 있잖아요. 가짜 소품 돈을 주고.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과 너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의 화려한 면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그 안에 추악한 면도 많고. 근데 이런데 그게 이제 그 맥과이어 나왔을 때는 완전 현실이. 현실인 거예요.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같은데 네, 현실. 알고 현실이 큰일 날 상황인 같은. 진짜 죽고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영화는 영화다도 생각났어요. 중간에 현실이랑 그 착각하고. 서대성님이 약간 위협하잖아. 응. 이거 장난 아니라 너는 그냥 흉내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난 이거 진짜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도 막판 토비 맥과 나타났을 때 사실 그 상황이 판타지 같은데 영화 세트장 같은데 진짜잖아요. 그거는 내려갈 리얼이잖아요. 때마다 충격받았어요. 그 장면도. 난 그리고 나서 20년쯤 지나서 1950년도 돼서 LA 다시 왔잖아요. 근데 LA에서 떠나라 그러잖아. 갱이 친구 죽일 때 매니한테. 그냥 그게 크게 나의 외관상으로는 20년 정도 지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분장상으로. 그래서 얘 여기 왜 왔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봤어.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LA 와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 보잖아요. 여기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차별 많이 안 뒀죠. 얼굴 맞죠? 시간 경과를. 없어. 많이 안 근데 몇 시간만 년 지난 거였죠? 20년. 20년 후에. 응. 그러니까 20년이었어. 하고. 20년 후에 이제 어쨌든 아이랑. 멕시코로 쫓겨났다가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LA로 왔어. 와서 그 장면들에서 극장에서 이제 엔딩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배우로서 또는 관객으로서 봤던 어떤 포인트, 매력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주목할 만한 점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 마무리하죠.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 다 제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잭의 뭐
뭐 서사라든가 또 넬리의 상황 뭐 서사라든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놔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잭이나 같은 이제 연기자 입장 배우 입장에서 그 장면이 다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같이 막 힘들게 보게 되고 또 환호하면서 보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재밌게 좀 봤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동료 배우들이랑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하고 그렇게 테이크를 여러 번 가고 사소한 거 하나에 되게 다 막 이렇게 집중해갖고 신경 쓰는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 왜 도대체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너무 막 좋으니까.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 보면서도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분명 있구나.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고. 더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용인에 첫 씬 촬영하러 7시까지 스탠바이 하러 갔는데 분장까지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작사랑 뭐 연출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촬영이 취소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 온 거거든. 근데 내일 다시 오늘 취소된 촬영이 이제 화해를 했나봐. 내일 다시 또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하고 의상이나 회사 매니저도 그렇고 다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좋고 이 한 장면 내가 잘 찍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죠.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게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동료들 앞에서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이제 한참 돼서 후시까지 다 따는 상황인데 먼저 후시하고 있는 배우들도 있고 그걸 거의 하루 왼종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독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터졌더라고 혈관이 여기 한쪽으로 붙인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저거 단편이면 예를 들면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한번 켜놨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꺼 있을 시간이에요. 이 20분짜리 영화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을 진짜 좋은 말로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내가 가끔가다 이 일을 저렇게 모든 사람이 엔지니어 붙어가지고 이걸 끝까지 저 미친놈처럼 남들 그 20분이면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 영화인데 맞아. 너무 좋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날 하루 분량을 촬영했던 게 다 날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씬이었는데 데이터 매니저 실수로.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찍으러 가는 날이 기억나요. 아직도 차 동트기 전에 어저께 신규로처럼 없어져 버렸고 모두가 그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다 했는데 롱테이크 그분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 너무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맞아. 그분이 이미 아연실색이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분이 다 다른 분 교체됐는데 가면서 물론 그분 탓도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어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관계자들은 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짐작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님 말씀대로 처음의 마인드로 똑같이 우리 다시 한번 맞아. 해보자. 나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 마인드로 그날 임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조망하듯이 제가 어느 날 순간 보면서 우린 진짜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러 갈 때 그치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찍어야지라는 마음도 있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래서 더잘 찍을 수 더 약간 내려놓고 그치. 잘 찍고 싶은 맞아. 마음도 있고 더 힘들어갔던 그래 부분 더 빼고 어제까지 내가 리허설 했어. 오늘 맞아요. 더 잘 네. 제대로 찍어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 진짜 그런 일이 뭐 부지기수고 정말 막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얼마나 이 일에 애정을 갖고 한편으로는 저 기술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이 데미안 샤젤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이런 대상이 생기면 정말 단점도 장점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 산업이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졌고 수학한 면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금 왔다라는 뭔가 해탈한 사람 영화 같은 느낌 들어서 정말 오물도 보고 선물 상자도 보고 다 본 느낌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영화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화 같기도 맞아, 했고 맞아. 공감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현실감 있게 만들어준 네, 거. 저기 먼 나라의 영화 현장에 20년대 현장인데도 공감이 간다라는 맞아요. 건 너무나 그 열정이 느껴졌다. 결국에는 감독이 그렇게 라라랜드랑 위플래시를 찍어놓고
유명세를 얻고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찍었다는 맞아요. 것 자체가 이미 다 네. 모든 걸 얘기를 설명하죠. 해주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마디 하던데요. 여기 참여해준 모든 배우들한테 제작진들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이 영화가 돈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에 뛰어든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플랜이네. 네. 플랜에 참여해줬네 배우들.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유명 사람들이 자기 거를 돈이 이만큼 드는데 이만큼 떨어질 걸 알면서도 참여한 거니까 정말 이 영화가 가치 맞아. 있다라는 것만 보고 참여했대요. 맞아. 사실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브래드 건데. 피트도 그 예상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했대. 근데 적어도 그 얼마나 단어가 영화를-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감독이 자기가 적어도 돈이 안 될 영화라는 걸 알지만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모두가 우린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어라는 걸 다 느꼈대요. 그걸 느꼈을 때 가장 희열이 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창작자로서 공감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선 것과 다른 어. 무언가 생소한 걸 할 때 대중예술가로서 희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너무 저도 그런 작품 하고 싶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선제해서 하겠다 뭐 이런 근데 마음.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어. 그 현장에 우리가 새로운 걸 지금 하고 있나 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야, 너무 그럼 재밌을 진짜 것 짜릿짜릿하죠.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 보면서도 내가 저도 그렇고 동료들하고 우리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던. 맞아요. 나도 그냥 헐리우드의 약간 그 시점에 역사 공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봤잖아요.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봐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작은 영화지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돈은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진짜 헐리우드 영화를 엄청 사랑하는 영화라는 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영화를 매우 사랑하는 영화라는 느낌과 영화에 대한 욕망 막 이런 것들이 캐릭터 뭐 그게 배우든 스텝이든 모든 데서 보여져서 정말 영화를 위한 영화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영화 길기도 하지만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맞아요. 우리 못한 얘기들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즌이 솔직히 저희 업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얘기들을 뭐 맞아요. 자기 얘기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희들도 그 영화 보면서 그랬듯이. 맞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못한 얘기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급 아닌가요? 심지어 반박자도 빠르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